제 이름은 이순자이고 70세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은퇴 후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이 집 어때? 마당이 넓고 공기도 신선해 보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네? 여생을 여기서 보내면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첫 만남과 환영. 처음에는 넓은 마당,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웃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저희는 이순자와 제 남편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웃들은 환영합니다. 여기 생활이 너무 좋을 거예요. 라고 반겨주었습니다. 행복한 시작.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 집 너무 좋아요.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너희가 와서 너무 행복하단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리듬을 느끼게 해주었고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곳에 꽃밭을 만들어 보면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무슨 꽃을 심을까? 라벤더나 장미 같은 향기 좋은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씨앗을 사러 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축제. 또 다른 날,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마을 축제에 가볼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겠지. 제가 답했습니다. 축제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통춤 공연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 정말 좋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작은 불편함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시장에 가려면 차로 1시간이나 걸려. 너무 멀어. 라고 불평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가끔은 이런 불편함이 힘들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이렇게 멀리 살아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제가 걱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가까운 병원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겨울의 어려움.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눈이 너무 많이 쌓였어. 남편과 함께 눈을 치우려고 했지만 끝도 없이 내리는 눈에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눈이 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름의 폭염.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여름 폭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 힘들어. 빨리 고쳐야겠어.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에어컨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다음 여름을 위해 미리 점검해야겠어. 남편이 다짐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 동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마트에 가려면 한참 걸릴 거야. 필요한 것들 다 적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 적었어. 하지만 매번 이렇게 멀리 가야 하니까 좀 힘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사는 게 좋겠어.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길을 잃다. 하루는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너무 낯선데. 제가 묻자 남편은 아마도 우리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길을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도를 챙겨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좀 더 준비해야겠어.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고립감.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웠고 고립감이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혼자네. 이웃들이 다 친절하지만 그래도 외롭다. 라고 자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외로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더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어울려야겠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따돌림. 또한 이웃들과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던 이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제가 하는 일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다르게 살아가는 것뿐인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 오늘 회의는 주민들만 참석하는 자리예요. 주민 대표가 저를 막았습니다. 저도 이 마을 주민인데요. 제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어. 너무 상처받았어. 저녁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잘 어울리지 못한 걸까? 남편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뱀에 물리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저는 뱀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뱀에 물렸어!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여보, 괜찮아?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아파.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기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무서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시로의 복귀. 결국 전원 주택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게 어때?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그래,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좋아. 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더 편리하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회복. 도시로 돌아온 후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의 편리함이 향상되면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도시 생활이 다시 편해졌어. 가족과도 자주 볼 수 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서 정말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답답함.
그러나 도시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이 다시금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전원 생활이 그리워지는 걸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원 생활을 도전해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전원 생활의 시작. 결국 우리는 다시 전원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의료 서비스와 교통편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준비하자. 제가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과의 교류. 다시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웃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이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다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경험 하실 거예요.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려고 해요. 다들 오실래요? 라고 초대했습니다. 이웃들은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응답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또한 지역 동호회에도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야. 같이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의 즐거움. 새로운 동호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오늘 처음 모임에 왔어요. 동호회 멤버들은 반갑습니다. 이순자님.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호회에서는 매주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등산을 갈 거예요. 다들 참여하실래요? 동호회 대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또한 마을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마을 청소 봉사에 참여할 거야. 같이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도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 봉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하니 기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 이제는 전원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경험하며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훈. 이 경험을 통해 은퇴 후에 삶을 계획할 때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을 오가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단순히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노력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며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는 많은 선물과 기부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철에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지역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과 장비를 기부했다. 그는 종종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직접 듣곤 했다. 한 번은 마을 어르신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 작은 도서관이야.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직접 책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주민들과 교류하려 노력했다. 그는 축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 마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행사 중간중간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그는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한 주민이 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기여는 컸다. 다음 이야기. 어머님, 여기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들 바쁜데 어머님만 편하게 지내시니 참 답답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에피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